2020년 12월 14일 홍천의 한 가정집에서 해가 중천에 뜬 오후 2시경부터 이른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60대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39살이었던 아들 3명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건데요. 참 좋게 즐겁게 마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술자리에서 조금씩 서로 감정이 상하는 그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39살이었던 이 아들 눈앞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 주먹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무자비하게 욕을 하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폭행에 힘없는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막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빠인 내가 보는 앞에서 자기 엄마를, 내 아내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화가 미친 듯이 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이 아버지 순간 이성을 잃으신 겁니다. 감히 지금 네가 엄마를... 순식간에 아버지는 아들을 제압하려고 했고 두 부자 간의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은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이때 아버지가 진짜 완전히 이성을 잃어서 무려 아들 목을 6분에서 7분 정도 조르신 거예요. 이로 인해 아들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몸이 갑자기 축 늘어지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때서야 아버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 이래? 아들! 여보, 얼른 119, 112에 신고해. 얼른! 그렇게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 아들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아버지는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 아들은요, 심장까지 멈춘 상태였습니다. 완전 사망한 상태.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의식 없이 이틀 정도 있다가 병원의 치료 덕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며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들이 죽다 살아나신 거예요. 심장이 아예 멈췄다가 다시 뛴 거니까. 원래 이 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따로 나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일을 많이 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돈이 부족하니 한 달 전인 11월부터 자신의 부모님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됐던 겁니다.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39살 다 큰 아들이 거의 실직 상태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돈적으로도 아무래도 입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좀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잔소리도 좀 하셨을 거고 잔소리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모님의 잔소리 아들은 듣기 싫었을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로 같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나 아들이나 서로 막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쌓인 스트레스가 2020년 12월 14일 그날 다 터진 겁니다. 이 아버지는요,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보는 시각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시고 받아들이는 현장 상황 역시도 조금 달랐을 거예요. 더 그 상황에 대해서 긴박하고 당황하셨을 겁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엄마를 때렸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내 와이프를 때린 거잖아요.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폐륜. 버젓이 아빠인 내가 보는 앞에서. 이거는 아빠 엄마 둘 다를 무시한 행동이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저항도 못한 채 아들에게 맞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아내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아내가 맡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는 게 맞죠? 아들을 제압해야죠. 그런데 좀 그 행위의 강도가 생사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정도로 심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솔직히 폭력이든 뭐든 아들을 제압할 만한
어떠한 행동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긴 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쌍욕을 하면서 자기 엄마 뺨을 때린다던가 발로 때린다는 건 어느 누가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아이 난 몰라 엄마를 때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어느 누가 이러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반대로 폭행 피해자인 어머니가 막말로다가 아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 아내가 폭행을 당해 위험한 상황이라 그걸 막고자 폭행을 가하고 있는 가해자를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제압하는 과정에서 너무 화가 나 순간 힘을 조절하지 못해 폭행 가해자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체포가 됐죠. 이거 정당방위일까요? 아니면 살인미수일까요? 저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함께 생각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후에 더 정확하게 다루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간략하게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 가정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놀래가지고 너 뭐야? 하면서 폭행을 하고 빨래 건조대로 도둑을 친 겁니다. 그런데 웬걸 도둑이 쓰러져 버렸네. 도둑이 이 집주인의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을 한 거예요. 이 사건 또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나쁜 짓 하겠다며 들어온 건 도둑이었어요. 도둑이 들어온 걸 보고 어느 집주인이 아이고 도둑님 오셨네요 하겠습니까? 다 놀래고 화가 나고 오만 감정이 나지. 그러니까 이때 집주인도 막 폭행을 했던 거예요. 만약 이 도둑이 애초부터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사망하고 할 일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집주인의 행동 정당방위인가 아니면 살인인가. 결론은요, 이 사건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안 됐고요. 가행방위도 성립 안 됐습니다. 왜냐? 도둑이 흉기 없이 들어왔다. 흉기 없이 들어온 그 도둑한테 집주인은 너무 필요 이상의 폭력을 썼다. 고로 이 사건은 상해치사죄, 정당방위 아니다. 아니, 도둑이 흉기 가지고 들어왔는지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도둑이니까 당연히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거기서 이 도둑 지금 범행 도구가 있나 없나 그걸 누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둑이 맨몸으로 들어왔다가 우리 집에 있는 흉기를 집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때 집주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제가 따로 이 사건 한번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여튼 이 사건과 오늘 아들과 아버지 이 사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욕하면서 때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내 아내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생사를 오갔죠.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이 사건 정당방위 같나요? 아니면 살인미수 같나요? 아버지는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검찰은 아버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왜냐? 이 아버지는 안마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손에 압이 엄청난. 그런 아버지가 아들을 무려 6분에서 7분 정도 목을 졸라 무산소성 뇌 손상, 심장 정지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사건 당시 아버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그냥 죽게 내비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평소 이 아버지와 아들 잦은 폭행과 시비가 있었던 관계였다. 사건 당시 이런 모든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고로 살인의 고의성 있었다. 징역 5년 실형을 내려달라. 이에 반대로 피고인 아버지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당방위 아니냐? 내가 뭘 잘못했냐? 엄마를 때리고 있는데 화가 너무 나는데 경찰이 왔을 때도 너무 이 상황 자체가 화가 나니까 아예 그냥 죽게 내비둬라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였다. 만약 내가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왜 사건 후에 내가 애엄마한테
얼른 119, 112에 전화하라고 했겠냐? 내가 얼른 119, 112에 신고하라고 해서 경찰과 다 왔던 거였다. 진짜 막말로 아들이 막대 먹은 짓을 하니까 순간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던 건데, 아들이 의식이 없는 걸 확인하는 그 순간 바로 이성을 찾고 놀래서 119에 전화하라고 했다. 이게 어떻게 고의냐? 죽길 바랬다면, 죽이려고 했다면 신고 안 하고 내비뒀겠지. 내가 그냥 끝까지 죽였겠지.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목 조른 거냐, 아니면 그저 아들을 다치게 하려고 목을 조른 거냐, 살인이냐 상해냐, 이 문제예요. 검찰은 이 부분을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본 거고요.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배심원 9명 중 6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떻게 봤을까? 살인미수? 아니면 정당방위? 아니면 상해? 재판부는 이 아버지 살인의 고의성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살인미수로 본 거예요. 정당방위로 되려면 이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는 아들을 제압하는 걸로 그냥 끝냈어야 했다. 아들이 의식 잃을 때까지 목을 조르는 게 아닌 아들을 제압하고 끝냈어야 했다고. 재판부가 생각하는 제압이 어느 정도의 선인 건지, 어떻게 제압을 해야 했던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아들 나이 차이가 꽤 났을 텐데 의식 잃을 때까지 목을 조른 게 잘못됐다. 6, 7분가량 목을 조른 건 고의성이 있다. 조르더라도 약간 겁만 주는 정도로, 제압하는 정도로만 하고 끝냈어야 됐는데 의식 잃을 때까지 이렇게 조른 건 문제가 있다. 고로 정당방위 인정 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한다 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살인 미수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 살인의 최저 형량은 5년입니다. 5년을 한번 감경하면 2년 6개월인데 거기서 살인 미수와 사건 당시 상황이 이해가 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아니, 내 아내가 아들놈한테 폭행당하고 있는데 그럼 가만히 아들이 엄마 때리는 거 옆에서 보면서 구경하고 있어야 됐다는 거야, 뭐야. 그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폭행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다라는 걸 참작해서 한 번 더 감경된 거예요. 거기다 아들이 의식을 회복하면서 저 괜찮습니다. 저희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살인 미수인데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면서 이 아버지 6개월간만 수감 생활하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정당방위는 빨래 건조대 폭행 사건이나 이 아버지와 아들 사건이나 인정이 안 된 거죠. 참 정당방위로 인정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씁쓸하기도 하고 법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살인 미수로 인정된 한 아버지와 아들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